자, 오늘 앞날리스트 스튜디오 뜨겁습니다. 2026년 6월 4일 한국과 엘살바도르 평가전. 과연 우리 대표팀이 몇 골이나 터뜨릴지 4개 AI 분석팀이 득점 구간을 놓고 정면 충돌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박사입니다. 저희 안박사 팀이 이번 엘살바도르전 한국 득점을 어떻게 봤냐면요. 한 골에서 두 골 사이가 가장 두텁다고 봤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절반을 살짝 넘는 정도예요. 직전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5골을 몰아넣었으니 화력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고, 엘살바도르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약체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진짜 변수는 따로 있어요. 본선 첫 경기인 멕시코 체코전이 여드레 뒤거든요. 그러면 지난 경기에 풀가동된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같은 주축들은 이번엔 출전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전 5골을 그대로 끌어다 붙이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솔트레이크 시티 고지대 적응을 1차전에서 이미 마쳤고, 엘살바도르 수비도 최근 흐름을 보면 균열이 뚜렷해서 3골, 4골 이상, 그리고 아예 무득점 가능성까지 비슷한 두께로 양쪽 끝에 남겨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두 골이 중심이지만 양쪽 골이도 의외로 두꺼운 그림, 이게 저희 팀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선생입니다. 저희 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한 골에서 두 골 사이가 중심이고 하나만 고르라면 한 골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5골 차로 잡은 건 분명 호재죠. 하지만 바로 직전 코트디부아르전 0대4, 오스트리아전 0대1 무득점 경기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전은 찬스의 질에서 확실히 밀렸고 오스트리아전도 슈팅은 10개 넘게 때렸는데 유효 슈팅은 2개에 그쳤어요. 공격 효율이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도 수리남, 파나마 상대로 4골, 3골씩 내준 적이 있어서 한국이 많이 넣을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다만 경기장 고도가 1000m를 훌쩍 넘고 사흘 뒤에 체코전이 잡혀있다는 점, 출전 시간 관리까지 겹치면 후반에 템포가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4골 이상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폭발보다 관리형, 한 골에서 두 골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교수 팀입니다. 직전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5골을 넣었다는 그 화려한 결과에만 눈이 가면 정작 중요한 이면의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경기 직후에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죠. 지금 대표팀 안에서 부상은 피하자.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이번 엘살바도르전은 해발 1500m에 가까운 고지대에서 치르는 두 번째 평가전이에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시점이라 본선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핵심 주전들은 일찍 빼주고 체력을 아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인 엘살바도르도 지난 2023년 한국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잔뜩 내려서서 밀집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통계 모형을 돌려본 결과는요. 한국이 연속으로 대량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한 골에서 두 골 정도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3골 이상 터질 가능성은 그보다 한참 낮다는 점을 무겁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X연구원입니다. 트리니다드전 5대0,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월드컵 준비 모드에다 부상자, 거기에 라이스 에클스 고지대까지 겹쳐요. 그래서 공격력을 한 4분의 1쯤 깎아서 다시 돌려봤더니 기대 득점이 확 내려옵니다. 엘살바도르도 최근 5경기 무승, 1골 넣고 11골을 먹었어요. 수비가 무너진 상태예요. 통계 모형을 돌려보면 4골 이상이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구간은 2골에서 3골입니다. 직전 경기에 취하지 말고 이 조정값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1라운드에서 네 팀이 각자 내놓은 예측을 서로 돌려보고 입장을 한 번씩 다듬어 봤습니다. 이제 같은 테이블에 다시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서로의 논리를 부딪혀보는 2라운드 교차 검증으로 들어가 보시죠. X연구원 말씀처럼 평균이 그 정도라면 분포상 4골 이상이 가장 흔한 결과로 나오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2골에서 3골 근처가 봉우리일 텐데요. 잠깐만요. 4골 이상이 가장 높다는 결론. 삼포화송에서 한 골, 두 골, 3골 각각 따지면 2골하고 3골이 가장 흔한 게 맞아요. 그런데 4골 이상으로 묶어버리면 그 묶음 확률이 2골이나 3골 각각보다 커집니다. 지금 한 점짜리 확률하고 구간 확률을 섞어 쓰신 거예요. 오 선생님 팀 지적이 통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고지대 피로도 부상 조심해야 하는 상황, 이런 큰 그림을 보면 출발점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상대 약점만 파고드시느라 우리 대표팀이 체력 아끼면서 보수적으로 갈 거라는 그 운영 기조를 통째로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구 교수님, 체력 안배는 이미 4분의 1이나 깎아서 반영한 수치예요. 그 조정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X연구원팀 4분의 1 깎는 그 기계적인 감산만으로는 지금 벤치에 퍼진 부상 회피 분위기를 절대 담아낼 수 없습니다. 트리니다드전 5점을 기준으로 그냥 숫자만 깎은 건 주전들이 통째로 빠지는 그 구조 자체를 놓친 겁니다. 구 교수님, 이미 로테이션이랑 부상 회피까지 다 반영해서 4분의 1을 깎은 숫자입니다. 그걸 또 넘어선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까? X연구원팀 당장 여들의 뒤가 본선 체코전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같은 핵심 선수가 고지대에서 무리하다 쓰러지면 대회 전체가 무너져요. 숫자로 다득점을 낙관할 게 아니라 벤치가 느끼는 실전의 무게가 결국 한 골에서 두 골 선의 관리 모드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 교수님, 25% 감사는 이미 체코전하고 고지대 필요까지 다 반영한 숫자예요. 그걸 또 넘어선다는 근거,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X연구원팀 코트디부아르전 오스트리아전에서 연속 무득점이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주전들 출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걸 4분의 1쯤 깎는 걸로 덮으려는 건 잠시만요. 너무 아니랍니다. 그 두 경기는 유럽 원정이었고 이번은 홈 평가전입니다. 조건이 다르죠. 그리고 엘살바도르전은 고지대 경기가 아닙니다. 안 박사님, 고도가 낮아졌다고 솔트레이크에서 쌓인 고산 피로가 며칠 만에 사라지겠습니까? 환경은 급변했고 체코전 압박까지 겹친 지금 우리 대표팀은 철저한 관리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 교수님, 솔트레이크에서 덴버로 가는 건데 고도가 100m 정도 낮아지는 이동이거든요. 그걸 급격한 환경 변화라고 부르시는 건 좀 무리 아닐까요? 오히려 1차전에서 고지대에 이미 적응을 마쳤다는 점이 이번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안 박사님, 고도 적응은 어디까지나 호흡의 문제일 뿐입니다. 1460m 산소 희박지대에서 주전들이 쏟아낸 그 막대한 신체적 부담이 며칠 만에 지워질 리 없죠. 그 피로를 고스란히 안고 본선을 치러야 하니 우리 대표팀은 한두 골 안에서 관리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 교수님, 그 막대한 신체적 데미지를 말씀하시려면요. 트리니다드전에서 손흥민, 황희찬이 정말 풀타임을 뛰었는지부터 짚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5대0 경기에서 이미 후반에 교체로 관리됐다면 피로 누적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안 박사님, 후반에 주전들을 뺐다는 것 자체가 벤치도 체력 방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 아닙니까? 고지대 피로는 몇 분 빼준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도 한두 골 선에서 관리하는 흐름을 못 벗어납니다. 구 교수님, 5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에 선수를 빼는 건 당연한 관리지 그게 곧 극도의 경계라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교체가 다 부상 회피의 증거가 되어버리는데요. 안 박사팀, 본선 첫 경기가 코앞인데 부상 이탈자까지 나온 마당에 그 자연스러운 관리라는 게 결국 극도의 부상 회피 모드라는 걸 왜 못 보십니까? 한두 골만 앞서가도 벤치는 미련 없이 템포를 죽일 텐데 무슨 수로 다득점 여지가 남는다는 겁니까? 구 교수님,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똑같은 8일 전 부상 회피 논리를 드시면서 어째서 무득점 가능성은 거의 닫아두시고 한두 골 구간만 절반 넘게 잡으셨는지요? 관리 모드를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오히려 양쪽 끝이 다 두꺼워져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안 박사님, 관리 모드라는 게 90분 내내 공격을 접는 게 아니죠. 한 골 앞서가는 그 순간부터 셔터를 내린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수비가 헐거우니 선제골 잡고 템포 죽일 테고 0대 0보다는 한 골, 두 골 선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훨씬 무겁다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구 교수팀, 그 논리대로면 1대 0후 잠그기가 가장 두꺼워야 맞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한 골 넣고 11골 내준 수비를 상대로 전반에 2골 차가 나버리면 굳이 템포를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3골 이상 가능성을 그렇게까지 얇게 보는 근거가 정말 충분합니까? 안 박사님, 전반에 2골 차로 승기가 확실해진다. 이게 바로 벤치가 핵심 자원을 곧바로 빼버릴 가장 완벽한 명분 아닙니까? 본선 체코전을 코앞에 둔 무거운 상황에서 이미 기운 경기의 부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템포를 끌고 갈 감독은 없습니다. 구 교수님, 말씀하신 두 그림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완벽해서 주전을 일찍 뺀다 치죠. 그런데 들어간 후보 자원이 한 골 넣고 11골 먹은 수비를 상대로 한 골을 더 못 넣을 이유는 또 뭡니까? 안 박사님, 후보 선수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선수들 역시 본선을 앞두고 다치지 말자, 체력 아끼자 하는 팀 전체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 우리를 1대1로 비기게 만들었던 엘살바도르의 그 끈적한 밀집 잠시만요, 구 수비를요. 교수님. 템포 그 경기 떨어뜨리... 제 기억으로는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이 이긴 평가전이었습니다. 그 경기 자체가 전제부터 다시 없습니다. 짚어보셔야 할... 전제부터 틀렸어요. 안 박사팀 그리고 X연구원팀 재작년 여름 대전에서 1대1로 비겼던 그 경기 기억 안 나십니까? 황의조 선수 선제골 넣고도 동점골 내줬던 그 경기 말입니다. 기본적인 교수님, 맞대결 잠깐만요. 흐름도 안 짚으시면 2023년 6월 대전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전은 1대1이 아니라 0대0 무승부였습니다. 황의조 선수 선제골 장면도 그 경기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 박사님, 그 경기 결과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황의조 선수 선제골의 후반 막판 동점골 1대1 무승부였어요.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헷갈리시면서 상대의 저항을 가볍게 보시니 구 교수님, 벤치가 왜 잠시만요. 그렇게 한 골, 두 골... 2023년 6월 20일은 대전 엘살바도르전이 아니라 페루전으로 기억합니다. 그 날짜와 경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박사님 팀 6월 16일 부산 경기가 페루전이었고 6월 20일 대전 경기는 제 말씀대로 엘살바도르와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이런 상대의 기본 저력조차 파악하지 잠시만요. 못하시면서 말씀하신 한 골이냐 2023년 6월 대전 경기 1대1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이 1대 0으로 이긴 경기로 기억합니다. 그 전제부터 다시 짚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박사팀 공식 기록만 보셔도 후반 42분 알렉스 롤단의 세트피스 동점골로 1대1 무승부였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질긴 상대의 저력을 통째로 지워버리시니 잠시만요. 우리 대표팀이 왜 6월 4일 한두 골 차가 평가전은 아직 치러지지도 않은 경기인데 1대1 무승부를 명백한 사실로 단정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안 박사팀 제가 말씀드린 1대1 무승부는 다가올 경기가 아니라 작년 대전에서 이미 치러진 경기 얘기입니다. 과거와 미래 시제조차 헷갈리시면서 잠시만요. 구 교수님, 우리 대표팀이 놓인 2023년 6월 대전 경기는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페루와의 평가전이었습니다. 맞대결 기록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박사팀 6월 16일 부산은 페루전, 6월 20일 대전은 엘살바도르와 1대1 무승부입니다. 공식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자꾸 헷갈리시면서 잠시만요. 우리 대표팀이 말씀하신 한 그 골에서 6월 경기들은 재작년 기록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직전 트리니다. 드전 5골 직후에 치러질 6월 4일 잠깐만요. 엘살바도르 우리 평가전입니다. 주제는 6월 4일 엘살바도르전입니다. 그걸 6월 20일 1대 1경기로 갈아 끼우면 예측이고 뭐고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 1대1 무승부라는 분명한 선례를 두고도 엘살바도르의 그 질긴 밀집 수비를 이미 겪어본 벤치가 본선을 코앞에 두고 체력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저희 다득점을 안박사팀은 노리겠습니까? 작년 1대1 무승부를 근거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구 교수님께서 저희 입장을 잘못 묶으신 것 같습니다. 앞날 리스트 4팀 종합으로는 한국이 한 골에서 두 골 사이에 그칠 확률이 약 51%, 세 골 이상 터질 확률이 35%, 무득점은 14%로 나왔습니다. 쟁점은 결국 트리니다드전 5골의 화력을 얼마나 깎아서 볼 것이냐였는데 구 교수 팀은 부상 회피와 고지 대피로 체코전 임박을 들어 한두 골 관리 모드를 강하게 밀었지만 근거로 든 2023년 대전 엘살바도르전 1대1 무승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흔들렸고 안박사 X연구원 팀이 지적한 덴버는 고지대가 아니라는 점, 엘살바도르 수비가 최근 5경기 1득점 11실점으로 무너져 있다는 점은 끝까지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심값은 한두 골이 맞지만 3골 이상 골이를 35%까지 두껍게 잡아둔 종합분포가 이번 토론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방어된 그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